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85만 명을 넘어섰고 미국 뉴욕주의 경우 발원진 후베이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국내에선 해외 유입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도 황정연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4월 1일입니다. 12월 말에 우한에서 첫 발병 후에 이제 4개월째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10,000명의 확진자가 나온 국가가 11개 국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 알아볼까요? 네,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앞자리가 바뀌고도 더 늘어나서 85만여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도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이 18만 7천 명으로 현재 가장 많고 이탈리아가 10만 5천 명, 스페인이 9만 5천 명, 그리고 중국이 8만 2천 명 수준입니다. 사망자는 이탈리아가 1만 2천 명을 넘어섰고 스페인이 8,400명, 미국이 3,700명, 프랑스가 3,500명, 그 다음이 중국으로 3,300명 수준입니다. 국내의 경우 누적 확진자 수는 어제 0시 기준으로 9,78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중남미와 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도 확진자가 증가 추세입니다. 네, 오늘도 그중에서 미국 상황부터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주의 상황이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발원지인 후베이보다 더 심각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그 뉴욕주 확진자는 7만 5천 명 수준입니다. 중국 후베이성의 경우에는 현재 6만 7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어서 확진자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과소평가했다면서 생각보다 더 강력하고 위험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의 동생이자 CNN 앵커인 크리스 쿠오모까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Care how young, how old. This virus is the great equalizer. My brother Chris is positive for coronavirus. Found out this morning. 네, 현재 뉴욕주는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상황입니다. 해상으로는 병원선인 컴포트호가 입항해 있고 또 뉴욕 맨하튼 심장부에 위치한 센트럴파크엔 야전병원이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였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어제 미국 뉴욕 맨하튼의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이 90%에 달하는 직원을 일시 해고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또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도 수만 명의 직원을 무급휴가 보내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미 호텔 업계에선 종사자의 44%가 해고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자 집세 거부 운동까지 일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일부 도시에선 당분간 집세를 내지 못한 임차인을 집주인이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침도 정한 상태입니다. 네, 실제로 뉴욕 경찰 15%가 병으로 결근 중이라고 하고 이렇게 뉴욕주에서만 7만 5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다음 유럽으로 넘어가서 현재 이탈리아도 심각하지만 스페인이나 프랑스가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유럽 내 전체 확진자 수가 40만 명에 달합니다. 그중에 10만 명이 이탈리아인데 어제 역시 신규 확진자 집계 수가 4,050명 수준으로 전날과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선 현지 시간으로 31일 전국 관청과 공공기관 등에서 일제히 조기를 개항하고 희생자의 애도를 표하는 추모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확산세가 다소 둔화하던 스페인에서는 다시 하루에만 9,222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9만 4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사망자도 900명 가까이 늘면서 집계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프랑스 역시 하루 500명가량 숨지면서 일일 최다 사망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프랑스에서도 역시 코로나19 사태 발발 초기에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했다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전국 지방선거를 강행하기도 해서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 현직 의사는 의료용 마스크와 장갑 등의 공급 부족을 비판하면서 SNS상에서 누드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 뒤늦게나마 중국과 마스크 10억 개 공급 계약을 맺고 또 타이어 공장과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도 마스크 생산에 나선 상황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 연말까지 의료용 마스크 공급에 대한 완전 독립을 이뤄내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유럽 상황 그렇고요. 중국에서는 통계 수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요. 오는 8일 날 봉쇄가 해제될 걸 앞두고 있는 우한에서는 사망자 수를 절반 이상 축소 발표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우한 당국이 봉쇄령 해제를 앞두고 이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이 유골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는데요. 여기에서 운반된 유골 수가 상당히 많았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의 사망자도 포함이 되는데 그럼에도 기존과 비교하면 시신 수가 급격하게 는 걸로 파악이 된 겁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한 트럭 운전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틀에 걸쳐서 운반한 유골 수가 무려 5천여 구에 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사망자 통계로 내놓은 우한의 사망자 수치는 2,530여 명의 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에 벌써 2배에 달하는 수치죠. 우한엔 장례식장이 이곳 말고도 7곳이 더 있어서 실제로 코로나19 희생자는 통계보다 몇 배 이를 것이란 이런 추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우한시 관계자는 1월 중순부터 2월까지 혼란스러운 시기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일부 환자가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현지 언론들은 이렇게 의심 증세를 보이더라도 확진 판정을 못 받고 숨지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 축소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해온 상태죠. 중국에서는 또 한편으로 무증상 감염자를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아 이 통제된 게 맞느냐 이런 의구심이 높아졌는데요. 중국 당국이 처음으로 1,541명의 무증상자가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오늘부터는 매일 이 수치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从4月1日起，我们将在每日的疫情通报中公布无症状感染者的报告、转归和管理情况。 네, 그리고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대륙 중 하나입니다. 중남미의 경우에는 이 확진자 수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16,00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보름 전쯤인 지난달 18일에 제가 브리핑해 드릴 땐 한 1,000명 정도 수준이다라고 했는데 네. 급속도로 수치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중남미 중에서도 브라질이 4,70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칠레, 에콰도르, 멕시코, 파나마 등의 순입니다. 브라질과 칠레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전국 봉쇄령이나 격리 조치 없이 외국인 입국만을 금지한 상황인데요. 아직 이렇게 확산세는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7개 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이 보건당국의 권고를 무시한 채 국민을 보건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멕시코는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자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 상태입니다. 네. 중남미 상황에서 특히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대처하는 방식에서 빈부격차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일단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그 부유한 지역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남미는 이탈리아 등 유럽과 북미가 그 제2의 진원지가 되면서 바이러스 영향권에 들어선 상태였습니다. 초반엔 이런 외국에 다녀온 사람이 을 중심으로 감염이 됐다는 건데요. 즉 해외여행을 할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감염이 된 겁니다. 또 검사료가 비싸고 검사 건수가 적은 상황에선 부자들 위주로 검사받은 점도 부유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라고 현지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초반 확진자는 부유층이 이렇게 많지만 코로나19의 위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상황인데요. 일례로 지난 17일 브라질에선 60대 여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 숨졌는데 이 여성은 부자 동네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다가 집주인 여성에게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 집주인 여성은 이탈리아로 휴가를 다녀왔다가 감염이 됐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출근을 시켰던 겁니다. 브라질에서 빈곤층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그 봉사자의 말을 통해서 현지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A gente quebra decreto do governador de não aglomerar, mas como eu poderia nesses anos todos você ver o carinho deles deixar nessa hora? Então, para mim, eu acho que o que pesa é esse lado humano. 네, 국내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0시부터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들은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내외국인과 국가에 상관없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강제 추방이나 입국 금지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교민 등 300여 명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이들 역시 입국 후에 특정 시설로 이동해서 4박 5일간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모두가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로, 한 명이라도 양성이 나오면 전원 14일 동안 시설 격리될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황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